책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해서 읽어보신 분 중에 별로 큰 변화가 없으신 분들 계시죠? 또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 그 이유가 책을 읽는 방법이 잘못돼서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독서 방법에 관한 책들을 무수히 읽어봤는데요. 저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독서 방법을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책을 취미로 읽으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즐겁게 읽으시면 되지만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 첫 번째는 필사입니다. 필사는 책을 기억에 남기는 원초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에 따르면 필사를 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그으면서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옮겨 적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즉시 옮겨 적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을 옮겨 적고 이 내용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또 분류를 한 다음 책으로 만드는 방법인 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필사 방법인 중요한 것을 필사하는 방법은요, 아이작 뉴턴, 니체, 윈스턴 처칠 등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어요. 다산 정약용은 세 번째 방법, 초서를 통해 모아둔 자료로 500여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그만큼 필사도 많이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알아만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책을 100개 쓰면 뭐가 좋냐? 필사가 진짜 효과 있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자는 이 독서 방법을 책에 옮기기까지 수백 권의 책을 조사해 천재들의 독서 방법을 전부 복사했는데요. 책상에 쌓아보니 1000장에 닿을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해요. 이걸 또 열흘에 걸쳐 10권 분량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걸 정리해서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답안 중에 하나가 필사예요. 필사의 효과는 책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뭔가 외우거나 기억하려면 반복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필사는 이 반복 효과가 있습니다. 신정철의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에 따르면 한 번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노트에 옮겨 적을 때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필사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에 훑어보면 과정과 쓴 이후에도 반복 학습하게끔 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필사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필요하지만 적어놓고 나중에 읽을 때는 금방 읽을 수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쉽게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좋은 구절들, 중요한 문장들을 옮겨 적어서 기억하는 건 좋은데 기억만 해서는 인생을 바꾸긴 어려워요. 단순히 힐링, 취미, 재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책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다음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생각 메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에서 이 방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오랜 시간을 책을 단순히 읽기만 하다가 쓰기를 하고 나서부터 독서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고 삶이 달라졌다고 해요. 메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책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적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이건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하면서 반론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들을 적으면 되는데요. 저자는 이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은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붙잡는 사람만이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럼 뭘 메모하냐? 메모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생각. 책에 대한 감상도 되고요. 문장에 대한 해석도 괜찮고 저자와 다른 견해 혹은 아이디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 등등 모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 책 내용에 반론이나 의문이 생기면 질문 형식으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자의 주장이 옳은가? 저 근거는 타당한가?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키워드. 그 장을 읽으면서 떠오른 핵심 키워드를 적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요약.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장의 핵심을 간략하게 적는 방법도 있어요. 책을 다 읽고 요약을 해봐도 되고요. 각 장마다 요약을 해도 돼요. 마지막은 할 일이에요. 할 일은요,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할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관련된 다른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든지 이 책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다든지 할 일이 떠오르면 다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메모를 책 여백을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책 여백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핵심 키워드 같은 짧은 단어나 짧은 문장 같은 건 적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백에 쓰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 노트 1개, 독서 노트 1개 이렇게 독서 노트를 따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디에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해서 종이에 쓰지만 블로그나 SNS에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기록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할 일 메모하는 거 기억나시죠? 정말 신기했던 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법을 공부하기 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저자가 쓴 다른 책도 궁금해지고 이와 관련된 다른 책들도 읽고 싶어질 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노트에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그때그때 적어놨었어요. 사실 책 말고도 갑자기 조사해보고 싶거나 어떤 인물이 궁금해지거나 다른 분야에 흥미가 생기기도 했는데 까먹을까봐 여기저기 막 기록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기록을 한 이유는 지금 책은 읽고 싶고 이것도 기억하고 싶어서 사실 두 개 다 하고 싶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막 메모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정리가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메모였지?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 노트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노트가 없는 날은 구글 메모에 막 적어요. 이렇게 생각을 아무거나 막 적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굳이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도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독서법은 실천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실천. 이 실천은 삶을 바꾸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설명드린 방법들은 다 이 실천으로 오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정말 많은 독서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천은 단연 절대 불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독서법을 다루는 책들은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지만 결론은 그 방법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아무리 깊은 사고를 하고 뇌를 확장시켜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책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돼요. 정약용도 실천 독서의 대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반드시 실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100번, 1000번을 읽더라도 오히려 읽지 않는 것이 한자라도 모르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독서를 통해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의 저자 김범주는 어릴 적부터 책을 엄청 좋아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단순히 읽기만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형 독서를 하게 된 다음부터는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요. 이 삶이 바뀐 이후에 어떤 상대, 어떤 만남에도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를 지필해서 1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자는 전략을 세운 뒤 미래에 투자하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닌 생활형 독서, 즉 실천이라는 거죠. 사실 독서가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책을 읽기도 힘든데 실천이라니. 이 독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은 먼저 책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 두고 항상 가까이에 하는 게 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코 마코토의 꿈을 이루는 독서법 책에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쉽고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자신을 설레게 하는 책부터 읽어보라고 합니다. 독서는 뇌가 정말 싫어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활동이에요. 그런데 재미까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여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나에게 별다른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책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재밌고 빠져든다. 이러면 계속 읽으세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의견이 있어요. 책이 정말 재미있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 읽기 습관이 안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싶은 책, 잘 읽히는 책, 흥미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야 계속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자기 방에서 선체로 책 읽기, 현관에 책 몇 권씩 올려두기, 책을 읽는 시간을 특별하게 연출하기 등 책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도 다루고 있어요.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허필서는 독서는 이해력을 높이고 강한 행동을 만들며 글도 잘 쓰고 말을 잘하게 만들어주지만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독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우리가 알게 된 것,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